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김생환 부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용 교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동구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첫 시정질문을 통해 지하철 터널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암사동 초록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하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제도가 재산권 제한에 대한 특별한 보상 없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답변서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터널, 승강장 등 안전 유지를 위해 지하철 지하 구조물과 인접한 토지의 각종 건축 및 굴착공사 대여 사전 협의 및 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접한 토지란 도시철도법이나 서울시 지하철 인접 굴착공사장 관리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철도보호지구를 의미합니다. 지하 구조물도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터널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보호구역은 A급부터 C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A급에서 S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존은 어떤 구역을 의미합니까? 지하 터널의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세이프티 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S존은 이 터널 예측선으로부터 역평 6m 구간의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S존에 저촉되는 토지 소유주의 굴착행위가 사실상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안전 터널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보강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S존 굴착공이 이룬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견을 들어보면 S존 구역 저촉 토지 굴착을 얻으려면 전문가 자문, 협의 및 검토 등을 받아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면 S존 구역 굴착 허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부서 의견이고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이 예규에 보면은 S존 구역은 행위 절대 불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런 협의를 통하면 굴착을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통공사 사장님이 만약 토지 소유자라면은 저런 문제점이 있고 저런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에 건축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그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죠. 제가 그런데 상황, 교통공사 상황에 사장님, 따라 여지껏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 사례가 물론 그래요. 사례가 없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S존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지하철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서 굴착을 하지 못할 경우 자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짱이 없는 토지 소유자는 못합니다. 만일에 설령 자문을 받아 허가를 해서 시공을 하다가 수십만 명이 다니는 터널이 많이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원인 행위자가 책임을 원인 행위가 책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쉽게 그렇게 시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공 자체 공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실 아닙니까? 예, 비용과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철도 보호구역에서 기건축된 건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술적으로 시공한 게 아닙니다. 특수공법으로 경사기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각기둥을 설치하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저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법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시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저 건물 건축 한계선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셋백시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 밑으로 지하철 터널이 지나가고 있고 또 그 구간에서 6m를 이격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비용을 고스란히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 활용을 제약에 따른다는 점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맞죠? 예. S존에서는 철도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번이 어느 견해로도 하루에 수십만 이용하는 지하철 터널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하면 S존에 저축된 구역에서 굴착행위 허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공사 사님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지하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1, 8호선은 대략 한 720만 명 내외 됩니다. 지하철은 서울 시민의 절대적 교통수단입니다. 교통공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안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전총량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는 게 교통공사 사장님의 임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백만이 이동하는 서울 시민의 발행 지하철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통공사 사장님 조금 더 진중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터널미를 기준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한 나머지 S존은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사유가 안전확보라는 정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일방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보상 요건에 대한 해당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여부가 좀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상 주체도 철도 운영자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이런 것도 이제 가려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 거는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호선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보시는 도시철도법은 토지 가치와 입체 이용 저해율 그리고 지하 공간 활용 저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토록 하고 있어요. 법에서 도시철도법에서 사실상 토지 이용이 불가한 수준의 토지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처음으로 그 B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락볼트가 설치되어 있죠. 이 락볼트 설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6m 정도 설치되어 있죠. 예, 대략 6m 정도. 그리고 지금 사유지에 침범되어 있죠. 토지 소유자 사유지에 동의받고 설치했어요? 예, 일부 약간의 구간에 지금 약간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착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게 된다면 커팅 시켜야 되는데 의원님, 저 불법으로 한 겁니까? 합법으로 한 겁니까?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글쎄, 그건 제가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불법이잖아요. 토지 소유자 지금 개인 사유지에 침범이 돼 있는데 동의 없이 저걸 갖다 락볼트를 설치했으면 일단 불법인 거죠. 지금부터 오래전에 건설 당시에 했던 일이라. 그러면 지금 파악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뭐한 20년 여러 차례 전인데 담당 부서 20년 전에 그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의 받은 바 없고요. 사실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협의 부서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잘 알다시피 우리 시유지 개인이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가태료, 고발 조치하지 않습니까? 공공이 이렇게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례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예. 이 부지에 대해서 그 부서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동의해 준 바 없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구역 외에는 동의해 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민원상이 발생되었고 그런 점을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 제정돼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보상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법령에 위반되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 서울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임무인 거예요. 맞잖아요.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부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두 가지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주무부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적 측면에서 용적률 완화나 금전적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리 전 노선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와 협의하여 인허가를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즉각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본위원에게 그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교통공사의 업무 바깥에 서울시와 관계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할 업무 범위 바깥에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제가 요구한 것도 그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교통공사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정님 자리에 돌아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좀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좀 급합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은 육안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4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현재 올림픽대교, 청담대교 등 11개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량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민에게 공개되는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 모습입니다. 원래 온라인 감시 시스템의 취지는 한강교량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교량 안전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도 크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네. 그런데 지금 공개되는 것은 교량번호 안전을 초록, 빨강 등 색깔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교각 등 부분별 구성 센서라든지 다양한 수준의 안전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안전도 공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제 현황 정도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저희 시에서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자료들이 굉장히 전문적 자료가 그렇죠. 돼서 그대로 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예. 어떻게 공개할지 이제 방법을 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만약 시민들이 안전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 시스템 공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확한 데이터까지 좀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순전히 안전하다고 그냥 초록색으로 달랑 표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시스템 계측기에 대한 내용, 센서 구성 요소 이런 걸 전면적으로 좀 확대시켜서 개방하기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온라인 안전 감시 등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 중인 한강수계 교량은 총 21개소인데 이 중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 감시 시스템 설치된 교량은 11개소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개별적으로 설치된 교량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받아서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21개 교량 중에서 특수 교량이라고 해서 이제 케이블로 됐다든가 트러스 구조로 됐는데 아주 이제 결정적인 이제 붕괴가 되면은 이제 위험한 부재들이 있는 교량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특수 교량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 중에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의 경우 행주도계 올림픽도 2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지진 하산 대책법 제6조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교량이 확대할 의사는 없어요? 지금
뭐 186개 정도 11개 교량에 예. 센서들은 이제 한 186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네, 지진 가속도의 계측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그거는- 센서는 설치가 돼 있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수교, 사장교는 올림픽대교, 행주대교 두 군데만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얘기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량에 어떤 센서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교량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는 왜 2개만 제가 왜- 설치되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경주 포항 지진 이후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공포로 설치된 행주대교나 올림픽대교에 지진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량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좀 설치하고 향후 관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산 문제는 수반되겠지만 그런 점도 좀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예산 예. 문제보다는 완전히 중요하니까요. 검토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 감시 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한강 정교량으로 확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교량은 대부분이 1980년대 이전에 최초 준공되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 중 구리 암사대교를 제외한 정교량이 안전등급 B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강교량이 집중적으로 준공되던 7, 80년대 서울 차량 등록 대수는 6만 대에서 20만 대에 불과했으나 2018년 300만 대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측정기가 있는 한강교량을 이용하는 차량만 해도 200만 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모든 경제활동 교류를 안전하기 위해서 교량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안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원인과 분석을 통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게 이에 따른 온라인 안전 감시 시스템 확대는 충분한 검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온라인 계측 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해서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지기나 장비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유지 보수 용역업체에서 설비 교체나 수리 등을 하고 비용은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량 장비들이 유지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데이터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자료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기 점검 결과입니다. 보고서에는 성산대교 강섬유 센서, 한강대교 가속도계, 올림픽대교 일축 가속도계 등이 문제가 있던 걸 적혀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언급된 시기가 2017년 1차 정기 점검인데 4차 때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개축장비 점검 결과를 보면 일부 교량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 방안에는 이미 교체를 걸려 내려져 있는데 실제 교체는 한참 뒤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개월씩 소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까 제가 186개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86개가 있고요. 저기 나온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능 개선 공사인데 저기 달려 있는 것이 이제 광섬유 센서라서 공사에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중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공사 완료되면은 다시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림픽대교 신축변이나 올림픽대교는 확인해 본 바는 신축변이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이상이 제가 드린 있고요. 말씀은 계측 자료에 대한 부분의 누락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설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계측되어 있고 빈 곳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설비 고장으로 해서 한동안 뭐 당연히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띄는데 특히 행주대교 일축 경사계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데이터가 빈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산대교 변형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측정하고 값을 이렇게 체크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측정치가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죠. 또 누락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예. 갑작스러운 변화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교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유지 보수하며 교량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교량 온라인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어떤 예산보다 안전 관련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교량 안전과 직원들의 안전 총량 불변의 법칙이란 마음과 의지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1000만 서울 시민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량 안전 관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괄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강동구 암사 초록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수영 한각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의원님. 암사 초록길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 선사 유적지 인근의 올림픽대로를 지하하고 상부공원을 조성하여 선사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과 생태, 역사, 여가 등에 공존하는 서울시 명소를 만들게 하여 2009년부터 추진되는 총 사업비 248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시기와 방법을 두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강동구가 이견을 보이며 10여 년간 사업 추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 강동구와 서울시가 암사 초록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견해차가 있는 사안이 사업 진행 시기와 시공 방식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계획고가 너무 높게 설계가 돼 있다. 그래서 반지하 형태로 도로 선형을 이제 낮춰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심의 결과가 있어서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다가 광역 상수도관이 있어서 예산이 좀 40억 정도 증액하는 이제 필요가 있어서 그 와중에 이제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졌죠. 아무래도 뭐 공법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 암사 초록길 사업의 근본 취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또 거기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거 다 조사 기본 계획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행 육계 형태로 이게 한다면은 그 취지에 맞겠어요. 이거는 뭐 예산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저는 물론 이제 공법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자꾸 변형하고 바꾸게 되면은 그 사업 목적 취지가 변질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사업 시기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선사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공감대 형성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고 강동구는 문화유산 등재보다 사업이 선행된다는 입장이죠. 맞죠? 네.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강동구는 올림픽들을 지하하고 상부공을 만들자는 안을, 서울시는 보행육길을 만들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시의 보행육길 주장은 사후 비용 편익 분석이 안 나올 수 있어 비용적 측면만 고려하는 입장이고, 이는 애당초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과 매우 배치되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처음에 안과는 배치되는 안이죠. 보행육교 부분은 네. 지금 구청 의견을 들어서 보행육교를 지금 서울시가 고집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드린 말씀은 이런 안까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제시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네네. 이 사업이 암사동 선사유적지 문화유산적 가치, 초록길 조성을 통한 환경 개선, 관광자원 활성화 기반 구축,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지 않는다고 선사유적지 가치가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예. 1925년 발견된 암사동 유적은 선사시대 한강유역 최대 집단 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온 인류 문명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지금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사업인데 시민 여론을 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연기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에 대해 본의원은 중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 짧게 의견 좀 말씀 주십시오. 예. 그 당초 계획은 아까 이제 그 구청이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취지 그 서울시 함께 공감을 하고 추진을 했었고요. 보행육교가 나온 거는 이제 그 지하에 광역 상수도관이 발견이 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제 그 와중에 보행육교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는 됐었는데요. 아니, 결과는 지금 현재는 보행육교를 고집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정확한가요? 그럼 보행육교 안은 아예 지금 철회된 걸로 보면 될까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보행육교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다만 예. 그 사업 재검토를 하자라는 게 재검토는 서울시 어떤 입장. 행태를 아예 사업 자체를 하는 거를 재검토하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은 진행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 공법에 대한 부분을 좀 재검토하자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이제 상당 부분 증액될 소지가 있어서 사업 재검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2008년부터 사실은 이제 10년 걸렸어요. 10년. 예, 10년 10년이면 걸렸죠. 강산도 변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는 것보다는 뭔가의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본의원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 예, 것입니다. 예.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런 일련의 과정은 있습니다만 너무 지체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네네. 또 그 부분의 뭐 타당성 영역 결과에 따라서 또 안 한다고 하면 강동과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10년이 걸렸어요 지금.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넘겨주세요. 지난 1월 1일부터 강동구에서 진행되는 암사 초록길 사업 재추진을 10만 시민 성원에 관한 언론 보도 사진입니다. 이미 서울 시민과 강동 구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암사동 선사 유적지 가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사동 유적지에 남겨진 빗살무늬 토기 문화나 정주운적이 서울의 역사를 6,000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 추진에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암사 초록길 조성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나 문화적 가치 보존 차원에서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조속히 사업 추진 일정을 잡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육교냐 아니면 상부원인데 이미 보행육교는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예, 안 걷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전체적인 상부 공원화 사업에 하기 위해서 예산 문제, 공법의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도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봤습니다. 사후 평가로 영산강 구간은 0.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후 경제성 평가라는 점이 다른 정책 추진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9년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했던 한강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에 따라 망원 초록길과 암사 초록길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원 초록길은 사업이 착공되었고 암사 초록길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형평성이나 한강 수변의 균형적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정책 결정 집행 과정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망원 초록길과 암사 초록길은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놓고 비교하여 결정 내리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한강공원과 직접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는 망원 초록길과 암사동 유적이라는 문화유산의 가치 상승도 고려 가능한 암사 초록길을 같은 잣대로 놓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본부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 벗고 어떻든 암사 초록길 사업 적극적으로 매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깐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릴 예.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어쨌든 재정 문제가 가장 컸었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계획고가 31m나 돼서 너무 높아서 이게 뭐 전혀 그러니까 폐쇄적인 그러니까 그 한강으로 넘어가면서 개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낮추고 이제 박스형으로 하는 그 공법이 제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재검토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강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도 당초 계획한 이제 서울시니까 그 구청에서 그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정도에 끝나면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맡겨서 한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좀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안을 검토한 때와 예전에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 여건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시잖아요. 예. 8호선 연장으로 역세권도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암사 생태공원도 어쨌든 시장님께서 예산 지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상부 공원화를 이야기하는 은안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암사 유적지 공원을
뭔가 시민 중심으로 또 자연 친화 중심으로 이거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상부 공원화가 좀 더 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가 어떻든 간에 예전부터 모든 생활 문화가 한강 주변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인류 문명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친수적인 공간의 이용을 통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런 어떤 상부 공원화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본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향후 사업 추진 관련하여 강동구 용역권과를 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시기 등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나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등에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사업본부장님 앞으로 좀 자주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재정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요. 그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시장님께도 또 사정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시장님 본의원이 시정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말려들면 안 된다. 질의 잘해라. 저도 걱정입니다. 본의원이 시험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의 그 시정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의 바로 밑에 서울시정을 이끄시는 첫 삼선 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서울시정과 국정 철학을 풍부하게 가지고 이해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감을 본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용산개발, 서울 도시재생, 강화문 강장 재구조화, 제로페이 정책, 미세먼지 대책,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남북교류 관련 인도적 지원의 식량 지원 등 여러 정책이 가진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가끔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숙유되고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사람 중심의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경도 편성하셨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실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019년 5월 말 기준 40.3%입니다. 2018년도 42.4%였습니다. 전년 대비 2.4%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 재정 지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동의하겠습니다.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추경 예산 처리가 늦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 관련 예산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서울시 경제가 국민의 경제입니다. 서울시 경제가 살아야 국민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서울시정만 잘 책임지시면 다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남북협력 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병평축구대 재개와 대동강 수질 개선 지원 사업 등과 함께 각 부서 및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의회에서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서울시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등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여 왔습니다. 서울시 각 부서와 서울시 교육청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선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의회 캐비닛에 신주단지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위한 남북 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듯이 본의원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특위 구상을 반드시 통과시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든든한 응원자이자 동반자로서 서울시 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 전문가도 북한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가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역사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은 분단과 이념으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를 평화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번영의 역사로 만들자고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안의 대업을 안성하는 데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의회를 포함한 여러 협의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시는 현재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함께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기념학술대회, 남북문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남북 평화 교류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추진해 있어 의회와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동안 사실 시의회에서 남북교류 협력 추진단을 설치한다든지 또 협력기금 약 25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거 이런 거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두 분의 시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의회 안에도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서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든든한 후원군이 생기셨습니다. 네. 이러한 어떻든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제가 행사를 직접 저는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의 행사였고요.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오고 또 자치구 공무원들도 오는 자리입니다. 가급적 우리 의회를 패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때 1주년 학술 회의나 기념행 그다음에 판문점 행사 또 전문가 강연 이럴 때 의장님과 의장단은 가지는 초청을 했는데 아니 그때 아마 네. 오셨다가 먼저 아니 뭐 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우리 의원들께도 같이 공유하면은 사실은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대개 남북 관련해서 사업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를 좀 불러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의회에서 저런 행사 하나 하려면은 의회 돈이 없습니다.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 한번 하려면 강연 한번 하려면 예산이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섭외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좀 좋은 행사를 주최하는 자리에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뭐 중요한 행사에 네. 다 공지를 해드리고 네.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또 저희들이 초청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는 단순히 남북 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내부로부터의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 서울시 의회를 포함한 여러 주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업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네요. 제가 업어드렸는데 이제 한 1주년 됐는데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또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이면 동시지방선거 1주년으로 민선 7기 시장님의 시정 활동과 저희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정을 이끌어가시는데 시장님이 저희고 저희가 시장님입니다. 이러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의제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서울시정의 방대한 범위와 양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과 시민의 안전, 공원 조성 등 혁신도시 서울이라는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서울 시민들의 협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 등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고 방대하다고 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안정을 균형 있게 책임지는 일도,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안전해진 일도, 서울의 문화유산이 더욱 가치 있게 보존되고
서울 시민들에게 행복한 휴식시설을 제공하는 일도, 더 나아가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이 더 나은 서울시정을 위한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